말재료 탐색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후기를 다 보셨기 때문에 뭐 앞에 인트로덕션 이런 거는 뭐 생략하고요. 바로 자 세무적인 말재료 어떤 걸 탐색하겠는가 후기를 좀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얘기들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뭐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이 하나를 가지고 제가 10시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놓고요. 마이크 돌리고요. 쭉쭉쭉 돌려가면서 버럭버럭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런 거 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후기는 지난해 후기 세무지가 좀 많을 수 있는데 앞에 10개만이라도 정독을 하고 싶죠. 앞에 10개만이라도. 제가 뭐 좋은 걸 앞에 놓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복귀가 좀 잘 된 걸 좀 앞에 놓기는 했기 때문에 10개만 쫙 집중. 여러분들이 필기 근데 세법책 밑줄 치면서 공부하시는 집중력의 반. 더 필요 없고요. 반의 반. 쭉 1시간이면 됩니다. 딱 보시면 사이즈가 다 비슷하구나. 뭐 특별하게 뭐 얘기하는 게 별로 많지 않구나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전체 지문의 사이즈, 답변의 사이즈,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아직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나 적어도 질문의 총량과 답변의 전체적인 경향성, 사이즈 소위 말하는 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사이즈를 다 알았잖아요. 그 사이즈 안에서 그럼 내가 어느 걸 조금 더 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제가 밥상론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재료거리를 좀 걷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재료거리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죠. 본인의 경험과식 노력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내 자랑, 기관 사랑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세무직 관련 경험입니다. 세무직 관련 경험, 세무에 관련된 경험. 물론 이제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늘, 뭐 원천징수도 당하셨을 테고, 뭐 알바했을 때도 원천징수 당하죠, 당연하게. 뭐 내가 세금 낸 건 아닌 걸 서로도 아실 테고, 또 뭐, 직장 다니셨으면 잠깐 뭐 나중에 연말정산 같은 거는 해봤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게도. 뭐 그런 것도 뭐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 학생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낼 때 부가세 내는 거 외에는 저 세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매일 세금을 내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세금 내고 다니시잖아요. 올 때도 세금 내고 왔잖아요. 국세청에다가. 그죠? 예. 그러니까 세금은 그런 어떤 소득세 개념이나 이런 걸 내보신 경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본인이 안 되면 가족이라도 뭐 신고라도 좀 해본 것. 세무신고는 뭐 연말정산하는 거 세무신고가 있겠고요. 또 지금 4월 달이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뭐 회사 대표나 법인 대표가 아닌 이상은. 뭐 아무튼 신고를 좀 해본 경험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부가세 신고 등등등. 그래서 부모님 만약 장사를 하시면 그죠? 왜냐 그러면 말씀 세법 회계했어요라는 거 이제 게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났다고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 그 아무 그거가 없어요. 아무. 이제 그러면 내가 국세청을 사랑해서 관심이 실제로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조금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그냥 계란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계란찜. 자 그럼 계란찜을 올릴 것들은 이게 제일 일단은 만만해요. 만만해.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면 사실 근데 부모님 안 보여줄걸요? 엄마 저기 아니 그래서 지금 조금 아직 왔나 모르겠다. 나도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마 안내문이 왔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타입이 다 정해져 있고요. 일단 그거부터 보세요. 그게 뭐 아마 인터넷에도 잘 안 보일 텐데 제 거로 보여드려도 저는 뭐 이러실까 봐. 예? 거기 보면 이게 타입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타입의 기납세액 그리고 뭐 공제금액 뭐 등등 기본 여건들이 일단 딱 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려오니 뭐 이렇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협박문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알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 오시면 일단 집에 그냥 우편으로 옵니다. 등기로 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우편을 보낼 때, 톡톡자나 이런 거 보낼 때 등기로 안 보낼까요? 등기로 오면 수신거 봐버리면 돼요. 안 살아요. 우체국 두 번 방문한 다음에 쪽지 붙이고 가버리고 그다음 빠꾸 시켜버려요. 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남겨야 될 건 그렇게 하는데 앵간한 거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팁 중에 하나예요. 리얼한 팁. 국세청 현직 같지 않아요? 느낌이? 예. 아무튼 까요. 집에 오면 까서 봐. 엄마 왔어. 아니 네가 왜 이거를 까고 많이 보내 엄마? 돈 없다며? 바로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매출 신고가 특히 식당 같은 경우 다 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그냥 잡혀요. 현금 내시는 분은 진짜 극히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 뭐 물론 업장이나 업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게다가 카드 안 쓰더라도 뭐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면 다 들어가 신고 들어가는 거고요. 막 발급 안 해줬다가 나중에 또 누가 이렇게 전화 한 통 해버리시면 바로 예.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액면이 나옵니다. 거의 액면이. 됐죠? 그러면 그거 보시면 그런 것도 보세요. 그러면 되게 디테일들이 있어요. 보면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예전에 받을 때보다 점점 얘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유심히 보잖아요. 야,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네. 항목들이 막 하나씩 계속 늘어나.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사분들이. 그래서 할 게 별로 없다. 뭐 조정하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한테 얘기해도 그거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보고 시작해야 된다고 저기. 내용 좀 봐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신고를 하시고 신고하실 때 뭐하면 엄마랑 일부러 세무서에 가요, 같이. 내가 대신 갈게 이러든지 본인이 작성을 해요. 엄마나 부모님이 만약에 허용을 해주시면 아니면 뭐 세무사 누구 맡기는 게 있으면 세무사분을 찾아가요. 제가 가서 하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배우고 신고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체험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타이밍 참 좋네요. 됐죠? 그리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시면 뭐 민원과가 민원 시리즈 1층에 기본적으로 있죠. 그 브로셔들 막 꽂혀져 있어요. 뭐 신고하세요, 뭐 하세요, 뭐 책자도 있고요. 한두 개씩 집어와요. 딱 앉아 있으면 저보자 뭐 한가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시면 제가 면접을 봐서 좀 구경하려고. 아이고 면접 보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바쁠 때 안 왔으면 좀 커피라도 한 잔 먹을 걸. 뭐 그래서 잠깐 여기 앉아 앉아가지고 거기 민원이 있는데 번호표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야 누구야 너 작년이지 와봐 이러고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뭐 되게 바쁘시니까 그냥 쭈삣쭈삣 그리고 쓱쓱 뭐 이 정도는 둘러보고 그냥 뭐 책자 좀 몇 개 보고 갔다 오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또 가끔 막 전화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막 계속 한 30분 통화하시는 분도 보실 수 있고 또 가끔 또 화나신 분이 오실 수 있죠 진짜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아니 말이야 이 내 피 같은 세금을 내는데 말이야 이런 분들이 막 거기서 뭐라고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이러시면 땡큐죠. 야 이렇게 개고생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뒷자리에 계신 분은 이렇게 홈쇼핑 이런 거 눌러보실 수도 물론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안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다녀오시는 것 정도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택스랑 손택스는 모바일 버전이죠. 모바일 버전 이번에 웹 버전이 나왔다가 아까 보니까 나왔더라고. 웹 버전도 한번 써보시고 뭐 사실 그 뭐 부모님이 아마 장사하시다도 부모님 걸 들어가 보긴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그 뭐 그거는 그거니까 뭐 볼 수 있으시면 좀 보시고 안 되면 본인 것도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예, 본인 걸 들어가셔서 뭐 그게 그 뭐 대상자에 따라서 메뉴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뭐 제가 뭐 남의 걸 볼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것도 안 봐요. 예, 사모님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들어가셔서 메뉴도 좀 보고 이용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또 내가 예컨대 한번 가셔갖고 현금 영수증 한번 어디 가서 써봐요. 카드로 쓰지 말고 현금하고 현금 영수증 쓰고 해달라 그러고 그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좀 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좋은 점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메뉴가 뭐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걸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그냥 화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항목별로 제가 찾아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누르면 그 다음에 이거 입력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말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냥 입력하는 대로 순서대로 입력하면 띵 말했잖아요. 내 돈 내는, 피 같은 돈 내는데 좀 편하게 내게 하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본질은. 근데 그건 여러분 개개인의 세무 공무원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본청에서 개발해서 오는 거고, 여러분은 잘 안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할 일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쓰니까 안내를 해야 되는 데가 안내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말할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뭐 약간 이런 거 좀 하면 더 좋겠다. 이 정도의 얘기만 해도 이게 정책 제안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그다음에 세무서를 갔을 때 예컨대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민원인이 처음 오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느낌도 좀 보시고 해서 이렇게 좀 표지판 하나 좀 있으면 좋겠더라. 뭐 딴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데는 있고요. 뭐 이런 표지 안내가 없어서 이게 좀 그래서 조금 이게 배회를 하시거나 좀 묻게 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신고서가 들어가면 안쪽에 있던데 이렇게 좀 바깥에 오셔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쓰시고 그냥 바로 안내를 하는 거를 좀 예컨대 사무소 1층 로비나 이런 데 미리 좀 가이드를 도우미 같은 데를 좀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또 훌륭한 정책 아이디어라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세법 개정안을 내가 만들 게 아니잖아. 국세 공무원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세법 강사님부터 세금이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좋은 재료예요.
하지만 그것만 좋은 재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실질적으로 면접에 이렇게 와닿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훨씬 더 잘 와닿는 거예요. 체험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좋은 점 계산, 내가 써보고 겪어보고 가보니 하다못해 봤는데 브로셔 이거 너무 좋더라. 저도 세법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런 뭐 알기 쉬운 세금 백답 것 봤더니 제가 세법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걸로 세법 시험을 봤으면 한 문제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제안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세법 이렇게 가지 마시고. 됐죠? 네. 자, 다음에 주변에서 평판. 엄마, 장사하지? 어때? 친구로 가면 이런 걸 좀 물어봐요. 삼촌. 아니면 회사 삼촌이면 조그마한 회사 하신다. 그러면 세금할 때 세금 조사는 좀 받으세요? 요즘 거의 안 해.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좀 가끔씩 오고 서류 들고 갔는데 이제는 안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 물론 좋다는 얘기는 한마디면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9마디 하시겠죠. 우리나라 세금이 말이야 장사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그다음에 또 주변에 선배들, 선후배들 중에 세무과 나오시는 분들, 세무사들 계실 거 아니에요. 가보시면 좀 어떻느냐 그런 얘기도 좀 몇 개 좀 들어보세요. 한두 분에게 전화해서 무슨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무슨 이랬다고 하지 좀 마시고 제발 아무 의미값 없는 한번 물어봐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세무사분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이런 부분도 좀 조회가 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더라. 하지만 아마 내부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 정도만 얘기해도 훌륭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에 좀 도움이 됨진 세법 개정은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잖아. 주특법이 됐건 뭐가 됐건 일선에서 그런 문제점 이런 건 잘 없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런 단위로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평판들 같은 것도 들어보셔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훌륭한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안내서 오니까 한번 좀 보세요. 이게 미리 체험이구나. 그죠? 다 채워서 온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엄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쫙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이 정도 단위까지 다 이미 물론 그게 국세 공무원분들이 앉아서 입력한 게 아닐 거잖아요. 카드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집적이 NTS로 되면서 알아서 되고 알아서 프린트가 돼서 알아서 발송하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지구 최강 징수 시스템입니다. 지구 최강 진짜로. 예. 딴 나라에서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NTS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들이 예? 카드를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생각해 봐. 아무리 이제 예전엔 5천 원 이하는 뭐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붙여놓은 거 찍어서 신고해 버리면 돼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아무도 겁나가지고 왜냐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요. 자, 이게 그나마 면접 기간 중에 내가 그래도 국세청을 사랑해요라는 알리바이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방문 견학이에요. 자, 도움이에요. 요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연락해 보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가시면 거기 이제 서류적인 문제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봐요. 한 달은 해야 된다. 근데 뭐 딴 거 없으면 저는 한 달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저임금 줍니다. 시급 딱 그 최저임금에다가 세무세마다 조금 다른데 구내식당 있으면 식권 하나씩 얹어주는 뭐 그 정도 느낌이고 이렇게 도우미가 붙이고 절대로 대신 써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안내만 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저 어디로 가시고요? 요 안내하는 경우나 좀 레벨이 높으신 분들 좀 아시는 일반 도우미는 그거 하고 그냥 단순 안내 좀 레벨이 있는 세법회계나 세무대학 하셨던 분들은 앉아가지고 이제 오시면 모니터 앞에 저기 가서 도우미 좀 도와드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홈택스 화면에 띄워놓고 자 어르신 여기 주민번호 치시고요 입력하시고요 대신 눌러주면 절대 안 된다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가시화부터 많은 분들을 모아서 보게 되고요. 예전에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막 미어 터져가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 아닙니다. 이제 다 전산으로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또 간편해요. 정말로. 세무사에 뭐 연락, 전화 그냥 뭐 한 번 하려나 말려나 뭐 홈택스에 다 있어서 뭐 따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신청서 이런 것들도 그냥 너무 알아서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세무사가 앞으로 무슨 필요가 있으려나. 근데 그냥 좀 고급 단위에서는 필요하겠으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말 동네 장사라고 하죠. 한 달에 기장료 뭐 한 몇만 원씩 받는 그거가 이제 거의 의미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다들. 리얼 월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요. 오케이? 한번 갔다는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의 표시, 시간이 없으면 뭐 조세박물관 예전에 이것까지 뭐 누가 학원에서 가라 그래갖고 막 좀 하지 마요. 그냥 가까운 데 있으면 가면 되잖아. 이번엔 조그만 건물에 붙어져 있는 방 한 칸, 이만 좀 큰 방 한 칸에다가 사진 몇 개 걸어놓고 조명 이쁘게 세워놓고 한 게 전부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서울에도 뭐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긴 합니다. 뭐 본인의 애정과 관심을 모아서 가는 길 한번 들려서 봤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뭐 그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보고 이용해 보시고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그 도우미 본학 봉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뭐 그런 분들 솔직히 있어요. 운영지원과 예약하셔가지고 아 제가 뭐 하긴 한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2주 동안 그냥 무보수 봉사라도 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을 하는 건 한 달마다 이렇게 딱 해서 급여 처리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걸 써야 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게 아니고 그냥 며칠이라도 좀 봉사만이라도 좀 와서 좀 도와드리는 거가 뭐가 있으면 안 되겠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또 아는 뭐 친구 누구나 선배 누구 계시면 전화해서 좀 얘기해서 좀 며칠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뭐 와서 도와주겠다는데 특히 신고 기간에는 뭔가 좀 바쁘니까 그렇다고 예전처럼 많이 바쁘진 않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아예 그냥 방문을 아예 금해버리셨기 때문에 금해도 세금 거둘 거 다 걷었고요. 신고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했잖아요. 지난해. 약간 테스트베드 베타 버전으로 썼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강한데 그거를 일부러 약간 물론 상호형 문제를 걸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원래는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선 공무원들 가장 1년에 가장 바쁘다고 하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좀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 아마 현직 단위들 뭐 바빴냐고 물으면 역대급으로 안 바빴다고 했을 거예요. 너무 좋더라. 이런 느낌? 예, 욕은 조금 먹었지만 뭐 납세자명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막 쓰기는 했고 저도 상호형 문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드리고 풀고 들어가서 그냥 아름답게들 쓰고 나오시긴 했는데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엔간하시면 뭐라도 좀 하셔라. 이거 아니면 이거는 왜냐면 딴 거 할 게 차별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공부에 약간의 공부 느낌이 있으니까 두 가지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요거 뭐 세무 회계했다는 건 이제 뭐 입에 못 붙이는 거고 뭐 전공이다. 뭐 요거가 좀 차별성이 좀 있겠죠. 회계 전공이다. 뭐 이런 과목 좀 많이 들었다. 뭐 시험도 수험 과목으로 하기는 했으나 그냥 수험 과목 외에도 조금 더 좀 한 게 있다. 뭐 약간 이거 밑반찬 뭐 그 약간 콩자반 정도의 레벨의 밑반찬이죠. 그래봤자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근데 회계를 내가 조금 더 세게 했다라는 거는 이런 거 좀 있어요. 아직도 가시면 이것 때문에 아까 회계를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장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회계 같은 거는 조금은 좀 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명시적으로 뭐 회계 과목 뭐 이거 들었다 이런 걸 좀 명시적으로 자랑할 밑반찬. 그래봐야 콩자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콩자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무 기준은 밥상을 차릴 재료가 너무 빤한 거예요. 지금 냉장고가 다 거의 똑같은 재료를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중국 상하이가 똑같은 급식을 하고 있죠. 지금 도로봉사 해가지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다른 밥상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차별성이지 없는 게 갑자기 랍스타가 올라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자,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뭐 금융 관련된 것들 좀 있으면 뭐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이건 그냥 간장종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관심 분야예요. 관심 분야 그나마 있는 게 내가 이러이런데 세목에 혹은 업무에 그죠? 보통 세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목이나 업무에 관심이 있다. 실제 면접 주문에서는 뭐 세법 배웠으니 세법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느 과목이 세목이 가장 배우기 어려웠나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어떤 데 관심이 있더냐 공부해보니 그런 류의 질문들을 예전에 종종 했어요. 있죠? 그래서 희망 업무를 연결할 때부터 세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세목으로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느낌. 예컨대 지난해인가 후기에 그분이 계셨어요. 본인 가족이 이제 건설사과를 하셔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
명도 이전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본인들 도와달라 그래서 나가서 현장 잠수 나가고 거기 주민들 사인 받고 이렇게 뭐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며칠 그걸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러니 그 집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이 이만한 거라도 한 3일 했나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에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엮어가지고 가게 되고 찾아보기도 했고 뭐 거기를 스타팅 포인트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시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공부도 있겠고. 그래서 관심 분야, 향후, 그러면 내가 그쪽 분야를 좀 잘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냐. 아까 양도양수 같은 건 어마어마한 법적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늘 바뀌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관련된 법 과정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겠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로 가면 돼요. 법 이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하시고. 이런 거 좀 따로 좀 예, 관련된 관계법들, 부동산 관계법들 좀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양도세나 등등등 그쪽에서 레벨이 높은 얘기들이잖아요. 양도세나. 왜냐 그러면 돈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돈이 있는 분들은 혼자 신고하지 않잖아요. 비싼 분 해가지고 하나로 1푼이라도 줄이려고들 선수들이 다 붙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 선수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예, 볼 줄 알아야지 뭐 좀 뭘 잡아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금 모든 세금은 다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 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굵직한 거는 좀 잡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결고리를 희망 업무를 하실 때도 다음 그다음에 관련 경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친절, 경청, 대민, 스트레스, 경험, 그죠? 알바 했는데 진상, 그죠? 감정 동요 없고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영어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다고 뭐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얘기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만 볼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짧게 짧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전화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저님 저 일로 예, 뭐 저 담당 좀 바빠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고 한 2, 3분 만에 끝내요. 그런 게 노하우인 거죠. 30분 붙드는 게 아니고. 왜냐 본인이 일을 못하면 그 일은 마감내 끝내야 되고 본인이 못 끝내면 누군가 얹어갖고 거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민폐다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심한 조직이에요. 아주. 그러다 보니 빨리 끝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좀 지시적인 느낌. 남자들한테 약간 군대식 어떤 지휘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끝내야 되니까 동시에. 각자 다 사정은 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길들여지신 분들이세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응대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민원 중에 진짜 XX 같은 분들이 계시죠. 당연하게. 뭐 약간 유흥업 쪽 이럴 때 야, 씨. 싫어합니다. 어? 어?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거기는 원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건드리지 말라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또 여성분들 계속 계시면, 진짜, 예, 입에 못 담을 얘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웃어야죠.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선배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혼자 뭐, 다이다이로 1대1로 맞짱 뜨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잘 조곤조곤, 동요되지 않는 그런 것, 그런 거에 관련된 경험, 그런 거에 대한 알바, 그러니까 다 조금씩 있으니까 약간 그 부분은 조미료를 쳐야죠. 내가 안정적으로.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처음엔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또 내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또 나름대로 선배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죠? 사장님하고 편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면서 내가 좀 단련이 됐다 그런 부분에 뭐 그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 중요합니다. 면접에는 어쩌면 세법에 무슨 관심이 있느냐보다는 그런 얘기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이고 이거 또 오면 또 작년에 친구 왔더니 걔가 한 달 만에 그만뒀는데 걔보다는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들으세요. 다시 말하자면 앞에 눈앞에 계신 면접위원 국세청 일선 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처럼 열심히 뼈를 묻겠다고 들어와 놓고 그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그만두는 분들을 몇 명이나 봤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또 일 빵꾸 났다 큰일 났다 야, 뭐 그만둔다면 어떡하겠냐 우리끼리 좀 어떻게든 해야지 으쌰으쌰 좀 하자 라고 하는 걸 늘 하던 분들이세요. 졸 예민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어쩌면 더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이 더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각오가. 똑똑합니다 세법 잘합니다 이런 거보다. 아셨죠?
그러니까 각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말재료는 다를 수 있지만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문도 해보시고 여기가 그나마 예, 관련된 경험도 이제 그런 주로 경험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뭐예요? 스트레스, 대민, 그다음에 안정감, 특히 또 뭐 팀 지향성, 조직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윗분들, 사장님, 선배 묻고 어려운 거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털고 이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규 애들은 똑똑은 한데 들어와서 조용히 지휘를 뭐 하다가 갑자기 일 좀 많아지면 애가 뭐 조용히 안 나오는 거야. 조용히. 그 연락 무슨 일이야 물으면 아 내가 힘들고 뭐 미는 뭐 이렇게 아니 그럼 얘기를 하지 좀 부처비치를 받쳤든지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쪽 세무 공무원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졸라 깍듯해.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일행 시험 보거나 딴 시험을 보시죠.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은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은 한데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고 이런 포인트를 잊지 마시라고요. 항상 무슨 경험을 얘기할 때. 전 현직 면접일에 눈으로 좀 여러분을 대신 봐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방문 견학 얘기했고요. 도우미 봉사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다. 했다 그러면 내가 또 의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 빡센 거 알거든요.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어이구 얼마나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했어? 뭐 부가세야 일주일 정도 한 달 하지 않을걸? 부가세 도우미는 뭐 일주일 열흘짜리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지금 부가세가 종소세니까 아무튼 한번 물어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나 같으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냥 한 일주일 나갈 것 같아 그냥 민원대 앉아 있어서 또 왔어요 했더니 아니 그냥 하루 종일 볼게요 저기서 면접 준비 여기서 하려고요 앉아가지고 뭐 좀 편하게들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또 되게 국세청은 여러분 배정을 물론 이제 직근처 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또 그 안에서도 이 청별로 안에서 돌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인상 깊게 봐두잖아요. 언젠가 보게 될 분들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 서로 그걸 다 알잖아요. 서로 간에. 뭐 여러분을 막대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아유 뭐 이렇게 뭐 다 도와주려고들 하실 터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지만 꼭 그것도 물론 좋은 말재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이용해보고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약간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은 선에서 하시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거 아니면 뭐가 차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붙느냐? 전혀. 체크 표시 하나 정도, 예, 뭐 의지력, 그죠? 뭐 발전 가능성 이런 데 덤으로 하나 찍어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정 공부만 해서 딴 게 아무 커리어가 없고 그냥 수험 과목만 했어요라는 분들이 있으면 초상 갔다가 하루 이틀 한 번만 말고요 하루 이틀 정도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좀 앉아 있는 거를 포함해서 좀 진듯한 이 방문 잠깐 이렇게 쓱 보고 아 눈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그런 거 일할 직장이잖아요 앞으로 곧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넉살 좋게 좀 인사도 좀 드리시고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최소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예,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좀 탐문하거나 평판을 듣는 것 정도라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해보시면 그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내기 나온 김에 홈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가 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좋아요. 왜냐하면 SNS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뭐 유튜브 뭐 많이 있는데요. 국세청 블로그는 원래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국세청이 많이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 그냥 하루에 한 개 올리지도 않을걸요. 그래서 보도자료 보셔도 되고 뭐 블로그로 보셔도 되는데 뭐 같은 정보들이 도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블로그는 홍보에 좀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신고하기가 편해졌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신고 잘하시면 이렇게 좀 도와드려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법보다는 사실은 그런 게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의 미션이 그거라고 거기가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삭하게 졸바삭하게. 그래서 블로그는 하나 북마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물론 보면 뭐 짤로 뭐 이렇게 막 나오긴 하는데 뭐 유튜브도 좀 뭐 보실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좀 보셔야겠죠. 유튜브는 현직 얘기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때려잡나 뭐 이런 느낌 있죠. 뭐 지난해부터 갑자기 국세청이 쳐들어가는 거 집에다가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금괴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나왔어요. 실로 10 몇 년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그거는 서울시 예컨대 38기동대, 384기동대라는 데서 괜히 언론 프레이를 많이 했는데 그건 지방세 체납들을 하는 거였는데 전 지방세인 줄 알았는데 국세더라고요.
아, 이제 일선사무소도 이제 이렇게 하셔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구나. 직접, 예, 쳐들어가서. 잘 안 하거든요. 어?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는 건 짜잘해요. 국세 스케일에 비해서 짜잘하다고. 그래가지고 집 털어가지고 뭐 1억 털었다. 인건비 안 나올걸요? 이해했어요? 그럼 딴 데 털어가지고 10억짜리 그걸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들 조사를 하시게 되면 가성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아니, 아무리 탈루 해봐야, 예컨대 10억 매출 회사인데 아무리 탈루 해봐야 한 5천만 원 탈루한 것 같아. 그죠? 이거 세무조사 하겠다로, 야, 인건비 안 나와. 5천만 원을 털게 하니까 10억짜리를 땡길 수 있는 걸 털어야죠. 인력이 제한도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좀 구찌가 클 때 한번 하지 뭐. 이해하셨어요? 아니, 언론발을 좀 받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뭐 딱 이런 게 있잖아요. 사이즈는 얼마 안 되는데. 사이즈는 얼마인데 언론발 받기 되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소위 국세청 표현으로는 인플루언서. 우리들 표현으로는 유튜버. 우리가 익히 하는 유튜버들. 뭐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몰랐어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입금된 거 그냥 쓰고 있다가 세고 심사 안 해가지고 때려잡고 해봐야 뭐 사이즈 보면 글쎄 뭐 한 2, 3천 땡겼, 2, 3천 징수했으려나 추가로? 됐죠. 사이즈 안 나와요. 그거 한다고 2, 3천원 가지고 무슨 300조를 걷는 데가 무슨 우습지. 하지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게. 왜? 세금 안 내시면 큰일 납니다. 겁주는 거야 웃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정의감을 주고 아 이것들이 세금도 안 냈단 말이야? 라는 걸로. 그게 중요한 성실납세 유도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세무조사의 기능.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이즈를 불문하고 신생업종에 대해서는 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생업종은 놓치지 않게. 세금은 더 내는 것보다는요.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낸다는 거를 못 참아해요.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싸다고 해서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진짜 10,000원 이게 최저가라고 딱 샀는데 다음날 갔더니 그게 9,000원에 옆집에서 팔아. 그럼 1,000원이 아까워서 열받는 게 아니죠. 뭐가 열받아요? 이것들이 나를 속였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이 지점이. 조세 형평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1,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분이니까 내가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특히 세금의 문제에서는 아니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뭐 장난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피같이 일을 해가지고 딱 맨날 유리지갑이라 떼가는데 말이야. 아니 세금을 뭐 몇십억짜리 집 있으면서 1년에 종소세 100만 원 내서 뭐 집업 100만 원, 150만 원 못 낸다고 지금 그게 개난리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아무튼 보시고요. 나머지 거는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 국세청에서 자,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의 소위 말하는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년에 이런 걸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요 내용이 매년 나오는데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매년 달라지는 건 없는데 얘가 중요하겠죠. 어떤 행정을 하는지. 당연하게. 그래서 이따가 업무 정책의 핵심으로 볼 게 바로 저랑 볼 게 이겁니다. 뭐 물론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긁어가지고 이쁘게 노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몇 페이지에 딱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일단 그거를 보고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번역. 여러분 행정 용어나 그 뉘앙스를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친절하게 영어 번역하듯이 좀 번역하고 밑줄 좀 몇 개 좀 치고요. 그래서 내가 국세 업무를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깔고 가는 작업이에요. 소양. 세법이 아니고요. 됐죠? 자,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도 아주. 네. 국세청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 보시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지 말고 PC 버전으로 보십시오. 모바일 버전으로 하면 보기가 좀 많이 불편하고요. 일부 메뉴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방대한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보기 같지 않게 입구는 하나인데요. 안에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맨 처음 뭐부터 봐야 될까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뭐부터? 보도자료? 아니 뭐 그건 좀 나중에. 또? 보라고 이렇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보라고. 사람아, 눈에 보이면. 왜 번쩍번쩍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세정지원 방안, 어디 홍순하고 세정지원 방안 한다는 게 한 4, 5일 전 올라왔고요. 그게 5분 발표 주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아니. 5분 발표도 맞다.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좀 보자. 중요하니까 번쩍번쩍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부터 보시라고. 자,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여기 7개가 돌아가요.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출게요. 주택과 세금 개정판 발간. 개정판 발간. 지난해 5분 발표 주제였습니다. 적극행정 사례. 부동산 세금이 자주 바뀌어 땡땡부에서는 땡땡부와 협력해서 이러이러한 백문백답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뭐 기관의 인식도 어쩌고 저쩌고를 했다. 세무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딴 데서 나오기는 했어요. 나와 있죠? 어디랑? 행정안전부랑 국토교통부였나? 행정안전부였나? 국세청이랑 같이 해서 만들었던 게 이거를 예시를 든 거예요. 그 예시 몰라도 돼요. 그거 안다고 무슨 모분 발표 잘할 거 아니잖아. 그죠? 원래 세무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참고로. 아무 의미값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하여간 많이 적극 행정사를 많이 알려진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케이? 그럼 눌러보면 되잖아요. 눌러보셔. 주택과 세금. 행정안전부 맞네요. 저도 아주 기억력이 좋네. 네. 주택과 세금. 좀. 이제 세금들 하도 바뀌어가지고, 하도 바뀌니까 모아가지고 체각자를 만들었다.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적극 행정, 기관 협력, 협동성, 뭐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아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몇 페이지 눌러보고, 뭐, 이렇구나. 이렇게 취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최근에, 그죠? 해서, 예, 적극 행정 사례로도 뽑혔는데, 내용 좋더라. 제가 특히, 양도세나, 이렇게, 등록세, 취등록세. 이게 사실 뭐,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는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뭐, 종합부동산세, 뭐, 종부세, 특히 이런데, 또 상속세, 뭐 이런데 특히 관심이 있어서, 유심하게 봤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건 하시고요. 다음 단계 뭐가 있을까요? 둘러봅시다. 빨리. 큰일 났다. 사례를 푸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양도소득세. 국선대리 영세 납세자의 희망이다. 이것도 세금 편하게 내시게 하는 거죠. 돈이 없으셔서 뭔가 좀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국세청에서 아예 국선 대리인을 붙여드려 가지고 편하게 좀 소송 같은 것도 하시거나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클레임 있으시면 좀 하시라고. 그죠? 요 제도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적극 행정 안 해드려도 돼요. 알아서 하시지 뭐 본인이 의무잖아.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 국세청 세금을 많이 냈다고 억울하시다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 아니 돈이 없으셔서 세무서를 못 쓰신다고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세무서도 붙여드릴게. 요 제도입니다. 그죠? 적극 알아서 22년 3월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한네. 저도 이거 맨날 문자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시라고. 월 단위로. 예전에는 배우셨죠? 이거 내가 세법을 뭘 배우는지 몰라서. 이게 왜 필요하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일산 세무서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세 일반에서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특고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어디 특정한 데 고용되어서 고용은 아니지만 전담으로 일을 하지만 법적 요건은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캐디,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업원의 지위를 못 가져요. 사대보험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안 됐었죠. 당연하게. 하지만 예컨대 뭐 쿠팡맨들, 배달앱 이제 라이더 분들, 뭐 전속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인데, 그죠? 실질 약간 이상한 고용 관계인 거죠.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들은 사대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개인 사업자니까 사대보험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것이 이런 분들, 실질적 고용 관계가 있는 분들도 사대보험, 특히 실업보험이 본질인데요. 실업보험을 가입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업보험이니까 사대보험이니까 당연하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달달이. 건강보험료, 사대보험 내듯이 내야 되거든요. 얼마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면 소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사대보험은 정규직만 되죠. 정규직은 왜? 매달 월급이 있고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내잖아요. 여기는 개인 사업자라서 쿠팡이나 골프회사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럼 각자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각자가 어떻게 다 신고하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사업주들 보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3.3%를 떼고 줄지 어떻게 줄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원천징수를 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고는 원래대로라면 연말까지 다 끝내서 1년에 한 번 정산하면 돼요. 소득세 할 때까지. 그러니까 텀이 1년이었다고 사업자 기준으로는. 얘 알바비 3.3%대에서 원천징수 받아놓은 꼴을 한꺼번에 물론 3개월에 한 번 달달하면 내라고는 했으나 나중에 1년 때 몰아서 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가산세나 이런 게 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1년 텀을 어떻게 한 달 텀으로 바꾼 거예요. 한 달마다 신고해달라. 그럼 뭐겠어요? 국세청이 신고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각자의 이런 분들이 알바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한 달에 급여가 얼마가 나갈지 파악이 되고 이 데이터를 고용노동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아니에요.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고 노동자분들이 벌이가 나오고 그거에 몇 퍼센트의 실업보험료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보험이 가능하고 이분들이 다치거나 일을 못했을 때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전국민 실업급여,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걸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표현을 써요. 이번 정부 지난해부터 2년 동안 노력해서 지난해 예술인이 들어갔고 이제 올해 이거를 갖고 이 다음엔 자영업자도 들어오게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자영업자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서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 자료를 달달이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맥락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되게 혁명적인 변화예요. 고용보험이에요. 근데 이거 근거 자료를 국세청이 소득이니까 확인을 하게 해준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됐죠? 다음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업무계획 보시면 나올 거고요.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거는 뭐냐 그러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R&D 관련된 세액공제를 어마어마하게 해줍니다. 연구투자 들어가는 돈들 특히 뭐 요즘 환경 뭐 블라블라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뉴딜 환경 뉴딜 이런 몰라도 돼요. 예. 그런 거 이런 정부 주요하게 국가 비전으로 삼은 사업에 투자하는 돈들은 여기 보시면 미리미리 세금 깎아서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대상자가 될 분들은 심사를 미리 해주고 그냥 빨리빨리 예, 한참 시간 걸리게 안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것도 예, 조기 지급한다는 거죠. 연말정산구도 귀속근로자거 요즘 돈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환급금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주는 게 세무서 국세청이 하는 중요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에요. 이해했어요? 줄 돈 빨리빨리 주는 거 일단. 그다음에 EITC 근로장려금도 요즘은 분기별로 바뀌었죠. 일단은 35%였나? 35% 먼저 줘.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 다음에 반기 되면 35% 일단 줘. 연말에 한 방에 해결해. 예전에는 주기 전에 다 확인하고 맞으면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단 줘. 대상 신고 대충 신고만 받고 또 두 번째 반기 때 또 줘.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해서 혹시 본인이 덜 줬으면 나머지 책을 그때 한꺼번에 주는 거고 해보니까 더 드렸네? 그러면 돌아 갖고 오세요. 하지 않죠? 다음에 받으실 거에서 그 까고 드릴게.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극 행정이죠. 그죠? 그거 배우나요? 이런 건 안 배우나요? 행정이니까. 그렇죠? EITC가 맞벌이는 얼마, 헛벌이는 얼마, 이런 거는 안 배우나요? 아, 그렇군요. 다 처음 듣는 얘기구나. 근로장려 세제는 아시죠? 그것도 처음 듣나요? 이제 세법을 뭘 배우는지 내가 몰라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시험 보라고 얘기했구나. 국세청 보고. 그죠? 자, 좀 느낌이 아시죠? 이제 설명 일단 드릴 거예요. 설명 자세하게 해야겠네. 큰일 났네. 시간 없어서. 자,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소식 들어가 보면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알림 소식에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보도 자료 들어가면 보도 자료가 많이 생산되지는 않은데 최근 한 3, 4개월치는 한번 보세요. 물론 제가 교재 쓸 때까지 중요한 것들은 다 교재에다 넣기는 했으나 최근 몇 가지 것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21년 귀속 장기 반려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땡겨서 드릴게요 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먼저 드릴게요. 신청만 일단 하세요. 그냥 이제 드리고 시작할게. 경제 지원 대책입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이고요. 먼저 주는 것. 다음 어린이 신문 이제는 누리집에서 구독하세요. 어린이 신문도 보세요. 한번 재미있나 얼마나. 야 조카 일로 와. 어린이집 너 봐. 재미있어? 이런 게 피드백이라고요. 아셨어요? 너무 조카 재미있어 하더라. 하지만 이게 조금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요.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이번 업무계획에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앱 깔지 않고 모바일 버전으로도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앱 깔고 설치하고 이것도 귀찮으니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의 가장 큰 미션은 세금 조금이라도 편하게 내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본질이에요. 알아서 편하게. 알아서는 성실, 편하게, 편히. 성실, 편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나와 있죠. 또 친화백증서, 뭐 부가세 예정신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것도 재밌죠. 2017년 3월 모범 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그러니까 이제 KBS가 이제 공영방송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다음 뭐겠어요? 모범 납세자분들한테 쫙 해서 방청권 드리고 오세요. 좋잖아요. 가오. 세금을 많이 낸 분들에게는 사회적 명예를 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가오가 살게. 그죠? 세금을 내는 건 나라에 그만큼 애국하는 거잖아요. 나 애국자야. 그죠? 그래서 지금 세금 포인트 일단 보겠습니다. 모금 납세 세금 포인트 같은 걸로 뭐 사기도 하고 모금 납세 같은 경우는 뭐 시설 이용 뭐 할인권 이런 것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열린 음악회는 처음 보네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뭐 열린 음악회 늘 하는 거고 방청객에 지네들 추첨으로 하는 게 아니니 따로 큰 돈 들이지도 않고 모여서 그죠? 세금 좀 냈다고 국세청에서 초청장 보내줘서 와가지고 또 방송국 처음 가면 또 있어 보이거든요. 뭔지 특히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좀 살짝 들고 연예인도 한 번씩 보고 뭐 좀 어렌지 가지고 출연진 들어가고 사진 포토타임 하나 좀 가져주게 좀 방송처럼 협의 좀 하고 좋죠? 이런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걸 할까요? 세금을 많이 내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대해 드립니다. 가오를 잡게 해드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납세 대책이기도 해요. 아마 인터뷰를 따겠죠. 가장 많은 납세에서 봐시면 잠깐 중간에 1분만 좀 MC랑 인터뷰 좀 앉아 계시면 아이고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세금을 좀 내서 국세청에서 아유 세금을 많이 내시나 얼마나 아니 그런 거 좀 뭐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세금을 평소에 좀 많이 내고요. 늘 우리 세금들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앵커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 같은 방송 이런 좋은 방송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허허허 대본 서로 조율하고 중요한 국세행정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뭐 좋았어요. 보시면 그런 류의 생각으로 좀 보시라고요. 관점을 국세통계 1분기 공개만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몇 개 정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재도 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 납세자 보호위원회 쭉 보시는데 자 이거 2700번 재산 응익한 지능적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무섭죠? 예? 자, 내용 보시면 이걸 왜 보냐? 이런 게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올라옵니다. 대개 보면. 보통 기획세무조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쫙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 명찰리스, 배법 이전, 호화생활, 공공의 적이죠. 이것들이 세금을 안 내고 말이야. 나는 피 같은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걸 헤쳐먹고 있어? 척결.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요것도 잘 보시면 방송에 나오죠. 일단은 모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법인차를 슈퍼카를 임대받아 자기 차인 양심에서 세금을 탈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바로 이걸 보도자료로 해서 국세청 연락해서 그림 좀 몇 개 만들어서 찍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께 이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는 나와 있어 어떤 식으로 탄루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서 이만큼 걷었다. 자랑 뿜뿜이죠. 그 프로세스가 일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탈세수법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잡아냈다.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내가 희망 업무 같은 거 할 때 이런 세금이 이런 데 악용되고 이런 구멍이 있는 걸 이렇게 잡아내는구나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알 수 있어요. 그 몇 개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거는 다 제가 최근 한 1년치는 제 교재 뒤에 보면 리스트업이 다 되어져 있어요. QR코드까지 찍어서 찍어보시면 되는데 다 보실 거 없고 몇 개만 최근에 그래서 적국행정, 공정성, 공직가치로 치면 그죠? 공정성이잖아요. 세금은 뭐 이런 얘기로도 쓰시거나 또 뭐 오분 발표 제로 아니면 희망 업무 할 때 또 제가 관련된 이런 과에서 이런 분야에서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런 탄루를 잡아냈다. 말주로로 가장 좋은 순도 높은 말주로라는 뜻이에요. 또 많이치도 않아요.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한 건. 따라서 한두 개 정도는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한두 개 정도는.
그럼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됐죠? 보도자료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유, 이러다가 날 새겠다. 자, 보도자료 보고요. 여기 국민소통을 보시면 국민소통 옆에 아니다. 예, 이 국세청 알림 소식 밑에 국세청 소식에 보면 소식지 뭐 국세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심심하면 보시고요. 사회공헌 어쩌고 저쩌고 모범 납세자도 좀 있으니까 어떤 분이신가 한번 두루두루 갔다 보세요. 두루두루. 자, 여기 보시면 국민 소통에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적극 행정. 아, 아싸. 그죠? 꼭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딱 들죠? 적극행정 눌러보시면 제도세계 국민 추천 다 모르겠고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띵 누르시면 참 사진을 좀 이쁘게 찍었네. 이제 맛있게 찍은 사진만 다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범죄인 사진이냐 이랬는데 자 뿜뿜 사진들 국세청은 적극적으로들 많이들 해요. 그래서 예, 분기별로 하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보도자료에도 올라가 있어야 뭐 분기별로 하든지 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해서 뭐 세금을 추징했다 아니면 뭐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다 뭐 블라블라 이런 거 가지고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눌러보시고 한두 개 정도는 디테일을 좀 간단하게 적어주셔야 됐죠. 기왕이면 자기가 희망하는 업무에 좀 관련된 거라 과연 관심 있는 세목을 뭔가를 했다든가 이런 연결고리를 좀 찾아놓으시면 더욱더 좋겠죠.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5분 발표의 말재료로 가장 중요한 말재료이기도 합니다. 적극행정사례는 제 교재 뒤에 보면 따로 또 리스트업을 따로 해놨어요. 그것도 참고로 좀 보시고요. 여기는 작은 단위가 기관 자체적으로 주는 작은 거고요. 좀 단위가 높아서 인사혁신자 차원이나 대한민국 공무원상 같이 큰 단위도 있으니까 같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몇 개.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후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다 조사해 놨잖아. 이런 짜잘한 것들은 어디에? 짜잘한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냥 작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쓰시면 되고 구찌가 큰 애들은 5분 발표 후기를 보시면 다 골라왔어요. 이제까지 나온 것들은. 그래서 그거 몇 개 좀, 이건 구찌가 좀 크다. 라고 싶은 거는 따로 메모를 해놓고 뭐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글링 하시면 돼요. 이름 치고. 바로 딱 떠요. 관련된 영상이 뜨거나 인터뷰가 뜨거나 등등등. 그래서 한두 개 다시 챙겨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극생 사례 뭐 만만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도자료 보셨고 국민소통에 보시면 납세권익 24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오겠지만요. 따로 만들었어요. 지난해 따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민원을 제기하거나 등등등을 한데 별도의 페이지로 따로 빼가지고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든 것. 이거 되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납세권익 24라는 사이트는 꼭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소송이 관련돼서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납보의 납세자 보호 관련된 부분들 권리 등등등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권리 구제 불복 절차 이런 걸 따로 홈페이지 안에 있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아예 럭셔리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울하신 것들은 억울하지 않으시게 최대한 해드릴게요. 이런 노력이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뭐 예시 정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국세 신고안에는 뭐 보시면 되겠고 자료실이 어디가 있더라. 예, 여기 뭐 한번 눌러보세요. 뭐 다른 거 눌러보시고요. 여기 국세청 제도, 정책 제도 아래에 쭉 뭐 장려금 소득, 뭐 기본적인 뭐 착한 임대인 세액제도의 세액 이름들은 좀 여러분 공부들을 좀 하신 게 있으니까 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통합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통합자료실 맨 밑에 통합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좀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국세청 발간책자, 국세청 프로그램, 세무용어사전, 세무일정 나와 있어요. 국세청 발간책자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세법 개정 해설들도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한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밖에 메뉴가 없는데 밖에 보면 세금 안내 책자라고 있습니다. 분야별 해설 책자와 세금 안내 책자. 세금 안내 책자 들어가 보시면 요게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또 세금 절약 가이드라는 책은 이게 이제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죠? 교보문 가면 한 4,000원, 3,000원에 팔아요. 5권인가 4권짜리 시리즈로. 제가 초창기 때 사업하실 때 이거 사다가 이거 보고 이거 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예, 교보문고가 사서 그 실비만 받고 팔아요. 예, 인쇄본을. 그리고 같은 게 웹버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져 있어요. 세금 생활 시리즈에서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세금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책자 형태의 풀 버전 PD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세금 있으시면 세금 절약 가이드 이거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또 친절하게 PDF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매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 됐고요. 좀 몇 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나 눌러 보시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요거는 한번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저도 저거 교재 싣고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한 건데 국세청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2월 달에 국세청 가이드북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단톡방이랑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텍스 서비스 쉽게 찾고 싶은가요? 이게 종이책으로도 만들고요. 아마 일산 사무소 가시면 아마 프린트된 본이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서 하나 집어 오시고요. 보시고 오 이거 짱 줘. 엄마 한번 읽어봐. 뭐 이런 용도로 테스트 배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국세청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내용 보니까 세금 구체적인 안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아주. 근데 뭐 세금은 뭐 어떻게 말하든 어려운 거기는 한데, 뭐 누리집 이용 방법, 국세청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맵 같은 느낌으로 만든 책자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요거 보시고 등등등 책자 뭐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다 많이 모아놔서 이거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국세청을 내가 좀 이해한다는, 물론 저도 강의를 일부 드리기는 하는데 그건 좀 딱딱한 얘기고, 좀 일반 국민들이 좀 국세청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는 거를 알리는 용도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이었어. 아니 국세청이 이렇게 막 자랑하고 하는, 국세청은 존재를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뭐 좋을 거 없잖아 서로 간에.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세금을 싹 걷는 이런 캐릭터를 잡아야 되는 데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좀 색다르기도 했고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당연하게도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됐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다 오늘. 자, 여기 보시면 별건 아닌데 국세청 소개에 들어가시면 쭉 밑에 세무서 민원인 대기 인원 조회, 이것도 보도자료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지금 몇 명이나 있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거 왜 런칭했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일부는 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밀리고 이러니까 미리 딱 봐서 대기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세무서별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게. 지난해 여러분 상환경 지분이 뭔지 아시죠? 밀려가지고 마감 날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에, 아니 그 전에 이게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한 뭐 가을 때쯤 겨울 때쯤 만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몰릴 때 미리 알아서 피하시게. 그럼 민원이 적어지겠죠. 후기 중에 보면 이 아이다 대기 인원을 좀 미리미리 좀 알리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게 상황형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요것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 얼마나 있나? 진짜 많나? 10명 있다고? 가볼까? 실제로 얼마나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지도 한번 좀 보시고, 그죠? 진짜 너무 편하시더라. 이런 피드백이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사람과 애정을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세법, 회계 이걸로 보여주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지점은, 물론 민간에서 뭐 관련된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해서 좀 현물을 한다 이런 건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없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되겠다. 나온 김에 다음에 국세청 보겠습니다. 국세청 유튜브인데요. 딴 거 모르겠고요. 여기 국세청 사람들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대충 느낌 오시죠? 이렇게 아이고 됐어, 알았어, 그만해. 좀 어디가 틀어진 거지?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네, 이런 거를 해서 여기 딴 거 아니고 그 국세청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게 단속 현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이게 추적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짬 좀 되시는 분 여러분 보고 가라고는 하진 않을 거고, 아무튼 뉴스에도 보도된 자료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업무에 관련된 거, 일선에서 애로나 애환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주로 뭐 법, 뭐 세법 개정하고 이런 건 여러분 그 대상은 아니고요. 별로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런 것들 다른 동영상도 쭉 한번 보시면서
그죠? 아, 그런 게 있으면 또 내가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게 뭐가 있으면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보시고 서너 개 정도 보시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죠? 경험과 했을 때 뭐 당연히 봤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자가 7만 1000명. 예. 국세청을 구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나 해주셔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너무 감동이에요. 뿜뿜. 저 댓글 100개 달았습니다. 호호호호, 국세청 사랑이 남다른 젊은이군. 우수를 줘야겠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예능 새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봤다고 해도 괄호 열고 뭐 관심 있는 거 하나 정도 예시 를 꼭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봤음 이거 퉁치지 말고 뭐 관심 있게 본 거 예를 들면 이런 등 좋았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시 제가 보통 비유를 들자면 뭐 그래봤자 콩 반찬인데요. 젓가락 한번 갈까 말까한 예, 콩 반찬이긴 하지만 그래도 깨가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콩 반찬에 깨가리 이렇게 싹 뿌리면 뭔가 되게 갑자기 고급지고 뭐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내가 젓가락을 짚진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깨가루 뿌린다는 느낌으로 예시는 꼭 뭐든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 뭐 이럴 게 아니었는데 자 됐습니까? 개념이 아까 총정리를 하면 국세청은 현장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둘째. 그러면 내가 근데 과목, 선택 과목으로 내가 자랑을 뿜뿜할 시대는 이미 끝났다. 따라서 몸으로 뭔가 좀 성의 있게 뭔가 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도우미, 뭐 봉사, 이것들 때 있고 방문이라도 해도 좀 찡하게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평판, 뭐 등등등 약간 평만들을 들어보는 것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근데 종합소득세 기관이 좀 체험해보고 찾아보고 가보고 며칠이라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마 좀 액션을 해보는 것. 홈택시도 들어가보고 이용기, 사용기, 감상기 등등.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하나씩 한두 개씩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뭐 차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꼭 무조건 한 달짜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개정안이나 개선안은 분명히 필요한데 말제로로 세법 개정으로 하이블로 하게 가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으나 낮은 단위에서 가보고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 중심으로 또 주변의 평판 뭐 부모님 약간 세금 내시는 분들이나 혹은 친인척 중에 뭐 세무사가 누가 계시면 좀 물어보는 방식으로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채워는 방식도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을 좀 보시고 그죠? 뭔가 조금 참여해 볼 만한 게 있는지 아까 보셨죠? 어린이 신문까지 포함해서 한다니 뭐 그런까지 포함해서 좀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아까 보셨던 몇 가지 포인트 보도자료 뭐 있는지 좀 대충 하나 보시는 것. 두 번째 세무조사 관련된 보도자료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내용 몇 개 최근 거 다운받으셔서 정확하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희망 업무, 관심 업무의 연결고리를 찾을 때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것. 그 정도.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고 아까 국세청 홍보 자료 책자 그거 정도는 좀 한번 쭉 정독하시면 또 보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런 거 보다 보면 그래 나도 이걸 해서 겪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희망 관심 업무를 내 경험은 특히 그죠? 예. 이게 민원인들과 스트레스에 조금 더 관련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플러스 내가 팀워크가 좋다. 윗사람 말 잘 듣고 으쌰으쌰 이런 거 잘한다. 파이팅이 있다. 기한 내 이런 거 빡 끝내고 같이 모여서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무엇. 시로 조금 더 정리를 좀 비중을 두고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말제로는 핵심 그래서 희망 업무랑 업무는 국세청 업무는 뻔하잖아요. 사실은 뭐 버라이어티하지 않잖아. 예, 뻔하니까 그러니까 잘 엮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논리 구조를 이걸 희망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하고 뭐 이렇게 그 관련된 국세청에서 이런 것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여러분들 이 기준만 따시고 다음 적극 행정 사례 아까 몇 가지 것들만 좀 말재료로 모아 놓으시면 특히 적극 행정 사례도 내가 좀 관련 있는 분을 하면 좀 더 낫겠죠. 연결고리를 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고립적으로 5분 발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세트를 정리해 놓으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 타임에는 이제 앞에 7장 앞부분, 그러니까 질문 어떤 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고 각 과목별로 제가 5분 발표 상황과제, 특히 5분 발표 경험과제, 상황과제, 세무직분들을 어떤 말재료들을 동원해서 썼는지 제가 아까 뭐 사이즈가 다 뻔하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뭐 할 게 사실 좀 많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 제한적에서 어떻게 좀 연결고리를 잡았는지를 위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빨리 한 1시간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업무 정책은 아까 보셨던 원래 국세행정 운영 방안 문서를 중심으로 놓고 도대체 국세행정을 어떤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훅 그냥 사이즈만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재료를 탐색하는데 좀 알고 말재료를 탐색하면 조금 더 용이한 부분도 있고 알고 말하면 조금 더 워딩 쓰는 것도 자연스럽거나 뭔가 좀 국세청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일종의 기초 화장이죠. 기초 화장. 색조 화장이 아니고 예상으로 치면 기초 화장 한번 싹 하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뵙도록 할게요.